자, 08 전자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와 같이 양으로 대전된 입자가 오른쪽으로 직선 운동하였다. 점 ABC는 입자의 운동 경로상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고 AB 사이의 거리와 BC 사이의 거리는 같다. 예, 거리는 같다. 요거를 통제 변인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그림 나는 가에 입자의 운동 경로상의 전기장을 위치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오른쪽을 양의 방향으로 한다. 자, 기억. B에서 입자의 속력은 A에서 입자의 속력보다 크다. 지금 이제 AB 사이를 보면, AB 사이의 전기장이 양이에요. 오른쪽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입자가 플러스고, 그러면 이 입자는 당연히 이제 운동하는 방향으로 이제 전기력을 받으니까, 일단은 A에서 B까지는 속력이 증가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BC 사이에서 전기장이 마이너스면, 얘가 이제 BC에서는 또 운동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 또 그때는 속력이 또 줄어들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B에서 속력이 제일 크겠죠. B에서 속력은 더 크다. 기억을 맞고. 자, 그 다음에 니은 AB 사이의 전위차는 BC 사이의 전위차보다 크다. 예.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처럼 전기장이 좀 크기가 일정할 때 주로 많이 쓰는 게 V는 이제 E, D다 뭐 이런 거 많이 쓰죠. 여기서 V는 정확하게 따지면 그냥 V는 아니고요. 델타 V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D도 정확하게 따지면 이제 델타 X죠. 자, 그래서 이제 전위차를 계산하려면 전기장에다가 그 두 지점 사이에 그 거리를 이제 곱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AP 사이하고 그다음에 BC 사이는 거리가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통제 변인이라고 두고 이걸 상수라고 두고 그럼 결국은 이제 전위차는 전기장에 이제 비례하죠. 전기장이 이제 AP 사이인 경우에는 2고 BC 사이는 마이너스 1이니까 전위차 자체는 AP가 더 큰 거죠. 그러면 이제 니은은 맞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 니은 정답은 4번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디귿 A에서 P까지 한일은 이제 쓰는 공식이 W는 F 곱하기 S 뭐 이런 공식 쓰죠, 그죠? F는 이제 Q이고 그 다음에 S는 이제 뭐 델타 X라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 이제 한 일을 계산하려면은 거리 그 다음에 전하량 전기장 곱하면 되는데 AB하고 BC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거리는 같아요, 그죠? 결국 이제 전기장이 큰 게 한 일도 많은 거죠. 그래서 AP에서 한 일이 BC보다는 더 크죠. 같다라고 하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디귿은 틀린 겁니다. 정답은 4번. 예, 되게 뭐 단순한 그런 문제였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스위치 문제입니다. 그림과 와 같이 가변 저항과 저항값이 R1, R2인 저항을 전압이 일정한 전원장치에 연결하였다. 그림 나는 스위치 S를 A 또는 B에 연결한 후 자, 일단은 이제 스위치를 A 또는 B에 연결을 했을 때에 이제 측정한 전압하고 전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게 B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는 보통 어떻게 푸냐면 이제 스위치를 A에 연결했을 때에 대해서 회로를 한번 그려서 최대한 이제 뭐 써먹을 수 있는 공식 다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 B에 연결했을 때 써먹을 수 있는 공식 다 쓰고 그런 다음에 연립을 하면 이제 답이 나옵니다. 최종 질문은 이제 R1 대 R2를 구해라라고 하는데 R1 대 R2를 그냥 다이렉트로 구하기는 좀 힘이 들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스위치 A에 연결했을 때 풀고 B에 대해서 연결했을 때 분석하고 그 다음에 연립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주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좀 봅시다. 지금 스위치를 A에 연결을 하면요. 스위치 A를 연결을 하면 전류가 뭐 이런 식으로 흐르겠죠.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순전히 이제 가변장하고 R1 이제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때 이제 값을 봤더니만 이제 나 그래프에서
지금 의미가 있는 값이 여기 3V를 걸어줬을 때 0.6A가 이제 흐르더라. 뭐 이 정도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요거 가지고 R1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좀 해봐야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수치 B에 연결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일단은 옴의 법칙에다가 일단 좀 집어넣읍시다. 옴의 법칙은 이제 뭐 V는 IR이라고 쓰기도 하고 또는 I는 R분의 V다 라고도 쓰기도 하고, 그죠? 그러면은 이제 그래프에서 3V에 0.6A니까 집어넣으면 저항은 0.6분의 3 하면은 0.5 0. 아니 이 A 0.6분의 3이면 이제 5옴이죠. 5옴. 네, 5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R2에 연결했을 때를 보면 요 값에서 여기 2V 걸어줬는데 0.2A니까 0.2분의 2 해서 10옴 뭐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5옴 대 15옴이니까 뭐 1대 2다 뭐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림 가와 같이 단면적이 같고 길이가 각각 3L, L인 원통형 금속막대 AB를 연결시킨 후 A의 왼쪽 끝 지점 P에 저항 측정기의 한쪽 집게를 고정시키고 다른 쪽 집게를 P로부터 X만큼 떨어진 지점에 접촉한 후 X를 변화시키며 저항값을 측정하였다. 그림 나는 X에 따른 저항값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래프를 잘 보시면은 이 집게 거리가 X가 점점 늘어나서 3L이 됐을 때 그때부터 그 그래프 모양이 갑자기 바뀌죠. 네. 그것은 3L까지는 이제 저항이 A만 회로에 연결되어 있다가 이제 3L을 지나가면 이제 B도 연결이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 이제 A하고 B가 이제 직렬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3L이 넘어가면 이제 직렬 회로로 바뀐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를 감안했을 때 저항은 이제 몇 대 몇이냐 뭐 이걸 봐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저항 공식을 좀 써봐야겠죠. 저항 공식은 이제 R은 로의 뭐 S분의 L이라고 해서 S는 이제 서피스 단면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주어진 그 그래프에다 값을 요 공식에다가 집어넣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칠판에 쓰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지금 이제 그래프를 보면 X 그다음에 저항해서 뭐 요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3L, 여기가 4L. 그 다음에 여기가 R0, 그다음에 여기가 2R0.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첫 번째 X가 3L일 때, 3L일 때는 이제 A만 이제 온전히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R은 로에 S분의 L 여기다 집어넣어 줍시다. 그러면 3L일 때는 R0죠. 네. 그러면은 R0 쓰고, 그 다음에 A의 B장, 그 다음에 서피스 쓰고 길이는 3L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일식.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제 4L일 때 2R0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2R0 전체 2R0는
지금 두 개가 직렬이죠. 직렬이면은 이제 A의 저항 더하기 B의 저항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의 저항. A의 저항은 로 A S분의 3L. B는 로 B S분의 길이가 L이죠, 그죠? 네, 이렇게.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우선은 이제 요 값은 사실은 더 계산할 게 없는 게 이게 여기서 R0라고 했기 때문에 네, 요거를 넘겨주면 로 B S분의 L은 R0다. 뭐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근데 이제 물어보는 게 로 A 대 로 B가 뭐 얼마냐 뭐 그런 질문이죠, 그죠? 그럼 여기 보시면은 로 A는 요거를 좌변으로 넘겨주면은 3L분의 S 곱하기 R0고 여기서는 네, 요거를 넘겨주면 로 B는 L분의 S의 R0 이렇게 되네요. 그대로 써보면 3L분의 S의 R0 그 다음에 L분의 S의 R0 해서 이제 최종 답은 1대 3이다. 뭐 그런 문제였어요. 네,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제 요거 하다 보면은 그래프에서 우리가 보통 그래프에서 기울기나 면적을 많이 이제 계산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하다 보면 아 이게 기울기를 따져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건데 여기선 기울기를 따지는 건 아니고요. 예. 옴의 법칙 자체가 어떤 특정 예, 값일 때를 따지는 법칙이기 때문에 기울기는 안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요점에서 값, 뭐 요점에서 값, 뭐 이런 식으로 값을 따져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답은 2번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뭐 저항이 되게 많이 달려있고 스위치도 두 개나 있네요. 그죠? 그림과 같이 4개의 저항을 전압이 일정한 전원장치에 연결하였다. 스위치 S1만 닫았을 때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는 3A이고 스위치 S2만 닫았을 때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는 1A다. 자, S1만 닫았을 때 저항 R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 소비 전력은 어떻게 되냐? 자, 뭐 소비 전력 공식이야 뭐 P는 VI, I제곱 R분의 V제곱 뭐 이 공식 쓰시면 되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거를 구하려면 앞에 이제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뭔가를 이제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이거는 S1만 닫았을 때 소비 전력을 물어봤기 때문에 뭐랑 뭐랑 대입하면 돼. 뭐 이렇게 뭐 바로 다이렉트로 명확하게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냥 말을 그대로 따라가 주시면 돼요. S1을 닫았을 때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가 3A다.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이 회로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원장치에 전압이 얼마인지를 찾는다든가 또는 R의 값이 얼마인지를 찾는다든가 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S2만 닫았을 때 전류계에 흐른 전류가 1A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또 이제 이 회로 분석해서 뭘 찾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처음에 여기서 찾았던 거랑 여기서 찾았던 거랑 연립을 하면은 여기 있는 거를 이제 찾아낼 수 있습니다. 보통 스위치 문제는 보통 그런 식이기 때문에 그 이제 기본적인 접근 방법을 좀 기억해 두시고 또 하나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가 1A다라는 조건을 이제 2번 다 줬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전류계 위치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전류계는 6옴 바로 앞에 있죠. 그럼 이제 이때 전류계 나타내는 전류는 6옴에만 흐르는 전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가끔 제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 전류계가 전원장치 앞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때 전류계의 눈금은 총전류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정도만 이제 구분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 풀고 그다음에 요거 풀고 그렇게 한번 또 분석을 한번 해보죠.
자, 스위치 S1만 닫았을 때를 분석을 한번 해보죠. 네. S1만 닫으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6옴에 3옴에 그 다음에 6옴 S1만 닫았을 때 그 다음에 여기에 저항 R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여기 이제 S2가 있는데요. S2는 이제 닿진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이렇게 끊어지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회로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전체적으로 회로를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전류가 나눠지죠. 네. 그래서 전류가 나눠지는 지점을 보시면은 회로 분석이 좀 편하다. 나눠져서 여기선 그냥 이렇게 흘러서 바로 들어가죠. 그럼 여기가 이제 독립적으로 하나의 회로가 형성된 거고, 다음에 이렇게 가서 여기서 나눠져서 다시 여기서 만나죠. 그럼 여기가 또 하나의 독립적인 회로가 나타나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위쪽하고 아래쪽이 전체적으로 이제 병렬로 연결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 여기까지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여기까지 하나 하고 그렇게. 자, 그때 전류계 이쪽에 전류계가 있는데 그때 얘 4A 흐른다. 그럼 6옴 여기에다가 3A 흐른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3A. 그러면 당장 이제 옴의 법칙이 떠올라야겠죠, 그죠? 6318 해서 18V.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병렬이니까 얘도 18V. 그러면은 이제 6A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총 전류는 9A 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전체적으로 18V가 걸려고 있는데 또 얘랑 또 얘가 또 병렬이니까 여기도 이제 18V가 걸리겠죠, 그죠? 그럼 이제 결론은 뭐냐? 이제 이 건전지가 기전력이 18V짜리 건전지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더 이상 찾아낼 수 있는 거는 없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스위치 S2만 닫았을 때. 자, 스위치를 S2만 닫으면 어떻게 되느냐?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저항 있고, 여기도 저항 있고, 그 다음에 이게 18V고, 뭐 그런 이제 회로가 되겠네요, 그죠? 네, 얘는 R이고. 그 다음에 아까 했듯이 6옴, 3옴, 6옴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가 1A라고 되어 있네요. 1A. 여기에 1A 흐른답니다. 6옴짜리에 1A 흐른대요. 그럼 당연히 이제 6V겠네요. 6V. 그럼 얘도 6V. 얘도 6V. 뭐 그렇게 되겠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게 3옴짜리니까 6V면 2A. 그다음 얘는 똑같이 6옴짜리니까 얘는 1A. 자, 됐네요. 그죠? 그러면 총 전류가 네, 4A니까 여기 4A가 흐르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회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쪽하고 이쪽이 이제 직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쪽에 6V고 전체 18V니까 여기는 12V가 걸리겠네요. 그럼 12V 4A 하면은 3옴이네요. 3옴. 그죠? 3옴.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 되돌아와서 얘가 3옴이구나.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최종 물어보는 거는 S1만 닫았을 때 얘가 이쪽에 소비 전력이 얼마냐? 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럼 얘가 3옴이고, 그 다음에 6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9옴이네요. 9옴. 9옴. 그럼 18V니까 2A가 흐르겠네. 2A. 2A의 전류가 여기 흐르겠네. 그럼 2A 흐르고 3옴이니까 소비 전력은 P는 네, I 제곱할 공식 쓰면 되겠네. 그래서 2 집어넣고 3 집어넣으면 2, 4, 4, 3, 12. 12W네요. 12W. 12W. 네. 그래서 요게 최종 답이네요. 그래서 답은 1번. 뭐 이렇게 푸는 문제.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차분하게 하나하나씩 뭐 해주시면 뭐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답은 1번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축전기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평행판 축전기 A를 이용한 컴퓨터 자판, 그 다음에 전압 일정한 전원장치.
자, 축전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말이 이제 이거죠. 전압이 일정하다. 네. 그 말은 이제 회로 전체적으로는 전압이 이제 유지된다. 뭐 V로 일정하다. 뭐 그런 얘기고. 자, 축전기 B로 구성된 회로를 나타낸 것이다. 자판을 누르면 움직이는 판하고 이제 고정판 사이의 간격이 줄어든다. 예. 축전기 사이의 간격이 줄어드는 그런 문제예요. 그죠? 예. 전기용량을 더 증가시킨다. 뭐 그런 문제죠. 자, 이때 자판 눌렀을 때 일어나는 변화를 누르기 전과 비교 한번 해봐라. 기억, 전기용량은 증가냐? 예, 당연히 증가죠. 그죠?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그 다음에 니은, B에 저장되는 전하량은 감소하느냐? 야, A를 물어봐야 되는데 또 B를 물어보네요. A는 안 물어보고. 잠깐 좀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은 이제 기전력은 입실론이라고 합시다. 자, 이게 AB인데 지금 AB의 간격을 자판 눌러서 이제 줄였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A하고 B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좀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자, A하고 B하고 전, 후, 전, 후. 자, 자, 이건 차례대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Q0, C0, V0, Q0, C0, V0. 이렇게 두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A 같은 경우는 이제 눌러버리면 C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C는 뭐 2배 정도 증가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B는 안 눌렀으니까 이제 변화 없겠죠. 얘는 네, 똑같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Q하고 V가 어떻게 되냐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잠깐만 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회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A가 전기용량이 증가하면 전체적으로도 어차피 다 합성 전기용량은 증가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Q 토탈은 전체 기전력 곱하기 그 다음에 아니 Q는 CV니까 전체 C 합성 전기용량 곱하기 그 다음에 전체 전압 기전력 이렇게 쓰면 이제 요 값은 안 변하는데요. 지금 전원장치는 일정하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합성장이 이렇게 증가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얘도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근데 직렬의 특성이 굉장히 이제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여기에 만약에 플러스 2쿨롱이 있고 있다면 얘도 무조건 플러스 2쿨롱이고요. 그 다음에 이때 전체 총 그 전기용량 그 전하량은 4라고 하지 않고요. 2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 이 값은 플러스 2라고 한다는 게 직렬의 특징입니다. 뭐 이거는 뭐 이론 시간에 배우든가 뭐 어떻게 따로 좀 배우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직렬의 특성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얘가 플러스 2면 얘도 플러스 2고 그 다음에 전체 값은 플러스 2입니다. 네. 어쨌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Q 값이 2에서 3으로 이제 늘어난다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게 3이 되면 얘도 3 되고 얘도 3 되고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Q 값이 이제 증가하는 거죠. 증가. 얼마로 증가하는지 모르겠죠. 어쨌든 증가. 얘도 같이 증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럼 전압은 어떻게 되냐? 개별적으로 봤을 때 Q는 이제 CV에서 지금 C 증가했죠. 그 다음에 Q는 증가했죠. 그럼 전압은 네, 이건 좀 애매해지죠. 그 다음 이쪽을 보시면 Q는 CV에서 자 C는 똑같죠. Q가 증가했죠. 그러면 V가 증가하겠네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얘는 자 어차피 이게 직렬이다 보니까 A에 걸리는 전압하고 B에 걸리는 전압은 합쳤을 때 항상 20kg는 유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B쪽 전압이 증가했으니까 얘는 감소할 수밖에 없죠. 네.
감소. 요게 아마 이 문제에서 가장 이제 어렵게 낸다면 이 질문이 가장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케이. 자, 그래서 A의 전기용량은 증가했고, 그 다음에 B의 전하량은 증가해야 되고, 틀렸고, 그 다음에 전이차는 증가하고, 기억 디귿 해서 이제 3번이 답인 걸로.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여기서 이제 질문을 좀 어렵게 내면 가장 어려운 질문은 이제 A의 전압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겁니다. 근데 A의 전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이렉트로 절대 구할 수 없고요. 이 직렬의 특성상, AP의 전압이 두 개 더한 게 기전력 입실론이랑 같기 때문에 B가 증가하냐 감소하냐를 먼저 따져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면 보시다시피 B의 전압이 증가하면 A의 전압은 자동으로 감소하는 걸로 나와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꼭 명심해야 될 게는 이제 직렬일 때는 Q 값이 A가 플러스 3쿨롱이면 플러스 2쿨롱이면 B도 플러스 2쿨롱이고 전체 전하량도 플러스 2쿨롱이고, 네,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 총 그 전하량 Q 값이 3쿨롱으로 증가하면 A도 3쿨롱, B도 3쿨롱이다. 요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4번 문항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저항값이 2옴, 3옴, 5옴 R인 저항과 기전력이 13V, 2인 전지를 이용하여 회로를 구성하였다. 처음에 AP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각각 2A, 1A다. 옳은 것을 골라보시오. 기억, C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냐? E는 얼마냐? R은 얼마냐? 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이거는 회로만 봤을 때는 이제 키로프 법칙을 쓰는 문제인데요. 이걸 키로프 법칙을 쓰면 사실은 오히려 더 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키로프 법칙을 쓰지 않고 그냥 바로 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회로인데요. 이거는 뭐 사실은 그냥 봐서는 눈에 잘 안 들어오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자, 형광펜이 있으면 형광펜으로 색칠을 좀 하면 좋은데, 우선 이제 도선 자체는 이제 다 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요 부분은 전부 다 전이가 다 똑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색칠을 해놓고요. 여기를 접지를 시킨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요렇게 빗금친 부분은 전부 다 이제 전이 자체는 이제 0V가 되겠죠. 자, 전이는 이제 제가 동그라미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디가 이제 전이가 같으냐면 이제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도선만 있기 때문에 또 전이가 또 다 똑같죠. 여기는. 자, 근데 여기는 빗금친 거에 비해서 13V만큼 전이차가 이제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음극이고 양극이니까 여기는 전체적으로 여기에 비해서 전이가 플러스 13 정도 되는 값을 갖겠죠. 플러스 13 되는 값을 갖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전류가 흐르는 게 눈에 보이네요. 그죠? 그럼 전류가 흐르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4V가 여기 이제 걸린다. 뭐 그런 얘기가 되죠. 그럼 양단의 전이차가 4V예요. 그 말인즉슨 전류가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4V 낮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럼 여기가 이제 플러스 9V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다음 도선은 다 등전이죠. 그죠?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다 등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플러스 9V고
여기도 플러스 9V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또 눈에 들어오는 게 3옴 양쪽에서 왼쪽은 플러스 9V고 오른쪽은 0V니까 전이차가 9V네요. 그죠? 그러면 3옴에 9V면 3A가 흐르겠네. 3A가 고전에서 저전으로 3A가 이렇게 흐르겠네요. 그럼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또 보면은 재밌는 게 2A가 들어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3A가 나가고 있어요. 그 말은 여기서 이렇게 1A가 흘러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A가 5옴을 지나고 있으니까 이거는 5V가 양단의 전이차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이쪽이 플러스 9V고 전이차는 5V예요. 그러면 이제 이쪽은 5V 높아야 되니까 여기는 플러스 14V가 전이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요 녀석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플러스 14고 여기가 0이니까 얘는 이제 14V짜리 건전지다.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다 이제 도선이죠. 도선이면 등전이니까 이쪽도 플러스 14V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14V고 13V니까 여기는 이제 1V겠네요. 그죠? 근데 여기 1A가 흐른다고 했으니까 얘는 1옴짜리가 되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이 이제 착착착 되는 굉장히 좀 재미나게 출제를 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C에 흐른 전류는 얼마냐? 네, 아까 1A라고 찾아냈죠, 그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 그 다음에 E는 몇 볼트냐? 네, 아까 E가 14V라고 14V라고 찾아냈어요, 그죠? E는 틀렸고, 그 다음에 D가 R은 얼마냐? 네, 아까 R이 1옴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D가 틀렸고, 정답은 1번. 뭐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그냥 흐른 전류하고 전압만 따져서 풀 수 있는 굉장히 좀 재밌는 문제였습니다. 이거 꼭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